안녕하세요. 도키도키 니혼고의 레이스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성분들이 특히 좋아할 만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뭐냐? 디저트 집에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표현들도 가지고 왔고요. 또 일본 디저트들도 몇 가지 조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흥미가 조금 생기나요?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디저트를 일본에서 뭐라고 하냐? 디저트라고 이제 영어처럼 발음을 해도 괜찮지만 일본에서는 데자토라고 발음을 해줍니다. 그래서 데자토라고 해주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일본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물론 일본에 먹방하러 가시는 분들도 많죠. 정말 막 먹는 게 너무 많으니까 맛있는 것도 너무 많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빠질 수 없는 게 밥 먹고 나서 후식으로 디저트 탐방 한번 해줘야겠죠. 그래서 하시면 좋은데 자,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했을 때 일본은 특히 조금 더 지역 특색을 살린 맛있는 디저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면 이거 꼭 먹어야 돼. 어디에 가면 이거 꼭 먹어야 돼. 이런 음식들이 있거든요. 자,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홋카이도에 갔다. 자, 맨 위쪽 지방이죠. 그쪽에 가면은 가장 유명한 게 엄청 신선한 치즈들. 그리고 우유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생크림 아니면 뭐 생크림 빵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혹은 치즈케이크 이런 게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거 개인적으로 말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교토에 가면은 어딜 가도 말차와 관련된 디저트들이 있습니다. 물론 특히 조금 더 맛있는 집은 있겠지만 웬만한 곳에 들어가셔도 다 맛있습니다. 그래서 교토에 가면은 말차 가루로 만든 어떠한 뭐 디저트들 정말 많죠. 뭐 스무디부터 해서 팥빙수부터 해서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즐기시고요. 또 교토는 약간 좀 경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전통 과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토에 갔다라고 하면은 이것들을 꼭 즐겨 보셔야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본 대표 디저트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다이후크라는 건데요. 다이후크는 뭐냐? 그냥 우리 찹쌀떡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조금 특별한 게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 딸기나 뭐 키위 이런 과일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찹쌀 그 떡 있죠. 안에 팥 앙금이랑 과일까지 이렇게 있는 것들을 다이후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리고 모나카도 일본식 전통 음식인데요. 자, 모나카는 일단은 그 찹쌀로 만든 그 밖에 있죠? 이 빵을 찹쌀로 이제 만들어서 굉장히 쫀득쫀득하고 맛있죠. 그리고 그 안에는 뭐 팥 앙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밤이나 깨 같은 게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자, 이 모나카는 무슨 뜻이냐 하면요. 사실은 모나카는 한가운데 있는 달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모나카가 그 보름달 있죠. 보름달을 뜻합니다. 보름달처럼 생겼죠. 듣고 나니까. 그래서 모나카는 그런 뜻이 있는 일본 전통 과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안미츠라는 음식이 있는데 봤을 때는 뭐지? 라고 싶은데 일단은 베이스는 팥이에요. 그래서 팥에다가 과일이나 뭐 젤리 그리고 떡 이런 것들을 넣어서 만든 음식입니다. 안미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하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주인장에 따라 굉장히 맛이 바뀌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집에 가면 팥도 일단 너무 맛있고요. 그 구성도 굉장히 맛있으니까 좀 맛집을 찾으셔가지고 한번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게 푸딩이죠. 푸딩은 사실 편의점 어딜 가도 맛있습니다. 어딜 가나 맛있는 푸딩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혹은 나 진짜 푸딩 제대로 먹고 싶어 하면은 푸딩 전문점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 보세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푸딩을 뭐라고 하냐? 링이라고 발음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푸링이라고 한다는 점.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강추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당고라고 해서 일본식 그냥 떡꼬치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떡을 이제 꼬치처럼 꽂아가지고 만든 건데 그래서 당고 여기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미타라시 당고
라고 해서요. 정말 달콤한, 엄청 달콤한 간장 소스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먹는 건데요. 그러니까 정말 그 모찌모찌한 정말 이렇게 쫀득쫀득한 떡을 달콤한 소스에 찍어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편의점에 가면 다 있고요. 맛있는 뭐 전문점이 있긴 하지만 편의점에서 어디서든 구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서 미타라시단고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 사쿠라단고라는 게 있습니다. 자, 사쿠라단고는 뭐냐? 벚꽃 시즌에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벚꽃 시즌에 이렇게 약간 핑크빛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토핑을 해서 먹거든요. 정확히 재료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뭐 벚꽃 향이 나는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쿠라단고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도라에몽이라는 만화를 봤으면은 알 수 있죠. 뭐죠? 도라야키라고 해서 빵 안에다가 팥 앙금이 들어간 건데 굉장히 클래식하지만 맛있죠. 그래서 도라야키도 굉장히 일본에서 유명하다라는 거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됐나요? 뭔가 먹고 싶은 것들이 몇 개 좀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디저트 관련 단어들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케이크는 뭐라고 하냐? 물론 영어지만 일본에서는 케이키 라고 발음을 해줍니다. 케이크. 그리고 쿠키도 똑같아요. 쿠키도 쿠키 해주시면 되지만 조금 더 일본식으로 발음을 한다라고 하면 쿡 하고 약간 받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쿠키라고 발음을 해줍니다. 쿠키. 됐나요? 쿠키. 좋습니다. 자, 그리고 과일은 뭐라고 하냐면요. 과일은 구다모노라고 해줍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일본에서는 파르페를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어디 디저트 가게를 가든 아니면 찻집에 가도 카페에 가도 보통은 파르페 메뉴가 다 있어요. 우리나라는 많지는 않거든요. 파르페라는 게. 근데 일본에는 꼭 있어요. 그래서 파르페라는 거는 이제 아이스크림을 베이스로 해서 뭐 생크림이랑 과일 같은 거 여러 가지 올려가지고 주는 것들을 파르페라고 하죠. 그래서 파르페를 일본에서는 파회라고 합니다. 파회. 그래서 파회라고 한다는 거. 저는 일본에 가면은 꼭 사 먹는 편입니다. 왜냐면 이 생크림이 맛있는 거지 뭔가 조금 더 특별하게 맛있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회라는 메뉴도 있고요. 자, 그리고 떡은 일본에서는 모찌라고 합니다. 모찌. 그래서 뭔가 쫀득쫀득한 거를 모찌모찌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모찌라는 떡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와플도 많이 먹는데 와플은 일본에서는 똑같이 와플 해도 뭐 알아듣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못 알아듣는 분도 있을 텐데 일본에서는 왓후 발음이 납니다. 후. 그래서 왓후루 발음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와후루라고 발음을 해줍니다. 와후루. 됐나요? 자, 그리고 빵집. 일본은 약간 장인의 나라죠.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한 장인들 막 3대까지 내려오는 그런 게 많죠. 빵도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 개인이 하는 뭐 3대째 내려오는 빵집에 보통 방문을 하기도 하는데 빵집은 뭐라고 하냐? 빵을 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팡야. 무슨 야 하면 전문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팡야. 라고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모든 가게 있죠. 뭔가를 판다라고 하는 거. 뭔가를 판다라고 했을 때 그 가게들을 다 미세라고 해줍니다. 자, 그리고 카페. 이제 중요하죠. 디저트는 이제 카페 보통 찾아가니까요. 카페는 뭐라고 하냐? 카페 해도 되지만 카회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F 발음을 다 히읗 발음처럼 해줍니다. 그래서 카회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이크아웃, 우리 이제 테이크아웃해서 가기도 하잖아요. 그냥 테이크아웃도 해도 괜찮습니다. 테이크아웃도 괜찮고요. 네, 일본에서 조금 더 자주 쓰는 표현은 모치카에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포장은 모치카에리 혹은 기억이 안 난다 하면 테이크아웃도 또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대체 메뉴가 너무 많아서 뭔지 모르겠어. 그럼 가장 인기 있는 거 주세요 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가장 인기 있다 라고 할 때는 닌키라고 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디저트 집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표현 몇 가지 가지고 왔으니까요.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포크 한 개 더 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포크 한 개 더 주세요. 포크는 포크는 호라고 발음합니다. 호. 그래서 호크, 호크 하나 더 하면요. 모 히토츠라고 해요. 모 히토츠 주세요 하면은 구다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크 모 히토츠 구다사이. 호크 모 히토츠 구다사이. 호크 모 히토츠 구다사이. 그래서 뭔가 하나 더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무엇 모 히토츠 구다사이 하시면 되고요. 그냥 주세요만 하고 싶다. 구다사이만 쓰셔도 괜찮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자, 뭐뭐 빼고 주세요라고 하는 거. 그래서 생크림은 빼고 주세요라고 하고 싶어요. 그럼 생크림은 나마크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마크림은 빼고 하면은 와 나시데라고 해요. 와 나시데 주세요 뭐였죠? 구다사이. 그래서 나마크림과 나시데 구다사이. 나마크림과 나시데 구다사이. 한 번 더 나마크림과 나시데 구다사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빼야 된다. 여러분들이 안 드시는 무언가가 있다. 만약에 무슨 알러지가 있어서 뭐 딸기는 빼야 된다 라든지 그때는 무엇와 나시데 구다사이 라고 여러분들이 말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3번 시럽은 필요 없습니다. 뭔가 이제 필요 없을 때 안 주셔도 된다는 말이죠. 자, 안 주셔도 돼요 라고 하고 싶을 때는 일단 시럽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시럽은 시로프라고 해요. 시로프. 그래서 시로프와 필요 없어요. 이라나이데스라고 합니다. 시로프와 이라나이데스. 시로프와 이라나이데스. 됐나요? 자, 그래서 뭔가 필요 없다. 뭐 휴지는 괜찮아요 하든지 아니면 뭐 영수증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죠. 그때는 무엇은 이라나이데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커피를 좀 연하게 부탁드립니다 라는 거. 뭐 여러분들 이제 여행 가셨으니까 하루에 뭐 3잔씩 마실 수도 있잖아요. 뭐 여기 다 가다가 더워서 한번 들렀다가 그러면은 좀 연하게 먹고 싶다. 아니면 나는 원래 연하게 먹어 하실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부탁하는 방법. 커피는 코히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코히를 하면 코히오 하면 되고요. 연하게 조금 하면은 스코시라고 하고요. 연하게 하면은 우스메데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코시 우스메데 부탁드립니다. 부탁합니다 하면은 오네가이시마스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코히오 스코시 우스메데 오네가이시마스. 코히오 스코시 우스메데 오네가이시마스. 라고 해주시면 돼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코히오 스코시 우스메데 오네가이시마스 라고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표현입니다. 여기서 가장 인기 있는 거 뭔가요? 그래서 뭔가 결정 장애가 왔을 때 도저히 못 거르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먹은 거 먹을래? 할 때 이거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하면요. 여기서 고코데 가장 하면은 이치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치방 인기 아까 뭐였죠? 닌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닌기 있는 것은 뭔가요? 하면요. 나노와 뭔가요? 난데스까? 라고 물어봐요. 자, 그래서 고코데 이치방 닌기 나노와 난데스까? 고코데 이치방 닌기 나노와 난데스까? 라고 물어보시면 아마 점원분이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일본에 여행을 갔을 때 디저트 탐방을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쓸 수 있는 단어들 그리고 표현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좀 도움이 됐을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다시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